인플레이션이라는 건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입니다. 그 반대말은 디플레이션이죠. 인플레이션하고 디플레이션 사이에 디스인플레이션, 요새 그 파월 연준 의장이 이야기하죠.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물가가 안만하게 오르는 현상입니다. 요새 인플레이션 문제가 작년에 정말 많이 대두됐는데요. 역사를 보면은 1970년대에서 1980년대 크게 인플레가 있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특히 1974년 1차 오일 쇼크가 있었는데요. 그때 배럴당 그 이전에 유가가 3, 4달러였었는데 유가가 중동 국가들이 원유 수출을 제한하면서 유가가 배럴당 10달러까지 넘었습니다. 유가가 오르니까 각종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79년에서 80년 사이에 이슬람 혁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2차 오일 쇼크라고 그러는데요. 이때 물가가 정말 많이 올랐었습니다. 이때도 역시 유가가 배럴당 15달러에서 무려 40달러까지 3배 가까이 급등해 버렸거든요. 물가가 이렇게 오르니까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도 한때 30%가 넘었고요. 미국 소비자 물가도 거의 19% 이쪽까지 올랐었어요. 그래서 물가가 이렇게 오르니까 당시 그 폴 볼커 연준 의장이 가감히 금리를 인상했죠. 금리를 인상하니까 많은 중소기업들이 파산하고 농부들까지 나서면서 큰 피해를 봤었죠. 그래서 그 당시 폴 볼커 연준 의장이 총을 가지고 다녔을 정도였습니다. 한 중소기업이 기업인이 찾아가지고 경기가 어렵고 뭐 기업이 파산하니까 폴 볼커 연준 의장을 죽이겠다 뭐 이런 위협까지 했었죠. 그만큼 긴축을 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1995년 이후로 특히 2000년대 돌아가지고는 물가가 굉장히 안정됩니다. 95년에서 2000년 사이에 미국에서 정보통신혁명이 있었어요. 정보통신혁명이 있다 보니까 모든 산업에서 생산성이 증가해 버리거든요. 흔히들 경제학 교과서에서 생산성이 증가하면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해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경제 성장률 올라가는데 물가는 떨어지죠. 일반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경제 성장이 올라가면 물가도 오르거든요. 그런데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 생산성 증가해서 우측으로 이동해 보면 물가 상승은 낮아지고 경제 성장도 올라갑니다. 이런 것들을 미국 사람들이 뭐 골디락스 이코노미, 신경제 이렇게 불렀었죠. 그리고 2001년부터 2020년까지도 대물가 안정 시대가 도래해요.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2001년에 미국이 권유로 중국이 WTO에 가입합니다.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저임금을 바탕으로 상품을 생산해가지고 전 세계에 공급해 주죠. 올마트에 진련된 상품의 절반 이상이 중국산일 정도입니다. 저도 가끔 그 중국산 써보는데요. 얼마나 상품 가격 쌉니까? 그래서 중국 때문에 2001년에서 2020년까지 전 세계 물가가 안정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2021년 하반기, 특히 2022년에 미국 소비자 물가가 9%에 이를 정도로 많이 오릅니다. 그게 물가가 그렇게 많이 올랐던 거는 2020년 코로나 때문에 세계 경제, 특히 미국 경제가 극심한 침체에 빠지니까 미 중앙은행 연준이라고 그러죠. 엄청난 돈을 풀어버렸어요. 돈을 풀어다 보니까 경기는 회복됐는데 물가가 많이 오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중앙은행의 목표가 물가 안정이거든요. 그래서 2020년 3월부터 연준이 0.25% 있는 금리를 최근에 5%까지 올리게 됩니다. 그럼 물가가 오르다 보면은 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죠. 명목금리는 실질금리 플러스 물가 상승률이에요. 그래서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많이 올랐고요.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고 뭐 시장 금리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니까 연준은 그 뒤따라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었죠. 금리가 미국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금리를 많이 인상하다 보니까 돈이라는 게 눈이 쌓여 수익률 높은 데로 이동하죠. 그래서 미국이 가장 빨리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미국으로 돈이 몰려들 것이다. 그래서 달러 강세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2020년에 세계 경제 하두는 고물가, 고금리, 고달러, 뭐 우리로 하면은 고환율이었었죠. 그래서 소위 상고 시대였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 2022년 6월을 고점으로 물가 상승률이 서서히 낮아지고 있는데요. 예, 우선 그 수요 측면에서는 수요가 둔화되고 있어요. 예, 특히 미국 소비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예, 소비가 둔화되는 요인을 보니까요. 미국 가계 저축률이 2022년에 3.7%입니다. 이 3.7%라는 수치가 뭐냐면은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바로 직전에 3.4%였거든요. 저축률이 낮아졌다는 것은 미국 가계가 모아둔 돈을 다 써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임금은 올랐는데 물가 상승률보다 더 올랐거든요. 실질 임금이 감소했죠. 그리고 집값 떨어졌죠. 주가 떨어졌죠. 부가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부의 효과가 나타나고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 2020년 3월부터 급격하게 금리를 인상했는데 금리를 인상하면 한 1년 정도 시차를 두고 소비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수요가 줄어들면서 물가 상승이 낮아질 것이다. 두 번째는 2020년 코로나 때문에 미국이 엄청나게 돈을 풀었어요. 흔히 그 샤워실의 바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샤워할 때 수도꼭지를 약간 왼쪽 오른쪽으로 틀면 찬물이 나오다가 조금 반대쪽으로 틀면 굉장히 따뜻한 뜨거운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미국의 통화 정책이 이 정도였다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엄청난 많은 돈을 풀었어요. 그런데 물가가 오르니까 지금 적정 수준보다 훨씬 돈을 덜 공급하고 있습니다. 돈을 덜 공급하면 시차를 두고 물가 상승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공급 측면에서는 유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하면서 WTI 기준으로요.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를 넘었었죠. 그런데 최근에 70달러 안팎까지 떨어졌어요. 특히 미국의 경우는 유가가 떨어지면 그 다음 달에 바로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수요 측면에서는 소비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 통화 공급량이 줄어들고 공급 측면에서는 원자재 가격 등 대표적인 유가죠. 국제 유가죠. 유가가 떨어지면서 물가 상승률이 많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다 보니까 최근에 그 시장 금리도 많이 떨어지고 있죠. 예를 들어서 시장 금리 대표하면 우리나라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인데요. 우리나라는 작년 10월 무렵에 10년 국채 수익률이 4.6%까지 갔다가 최근에 3.2%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채권 사시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채권 사셨으면 상당히 좀 이익을 내는 거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미국 물가가 떨어지니까 앞으로 미국이 금리를 많이 못 올릴 것이다. 그러면서 미국으로 돈이 덜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서 달러 가치도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주요 선진국 통화에서 우리가 흔히 보는 거 달러 인덱스, 달러 지수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작년 10월에 114까지 갔어요. 최근에 102까지 갔죠.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그렇게 떨어진다는 것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5%까지 금리를 올려놨습니다만 5% 금리 하에서 미국 경제가 소비가 지탱할 수 없다. 수요가 위축될 것이다. 그래서 미국이 금리 인상을 곧바로 멈추고 머지않아 금리를 내릴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 미국으로 돈이 덜 들어가죠. 그래서 달러 가치가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상고였었는데요. 올해 들어서 상고가 많이 해소되죠. 물가 상승률 말씀드린 세 가지 이유로 떨어지고 있고요. 물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시장 금리가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달러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고가 해소됐는데요. 문제는 수요가 위축돼 가지고 물가 상승률이 낮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고의 결과는 경기 침체라는 거죠. 그래서 올 연초에 미국 고용도 좋고 소비도 좋은데요. 아마 2분기부터는 미국 GDP의 71%를 차지하고 있는 소비가 준화되면서 혹은 감소하면서 아마 미국 경제가 2분기, 3분기에 마이너스 성장,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고의 현상 해소는 곧 경기 침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